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3월 10일) 방송입니다. 바로 화제 이수지 씨, 개그우먼 이수지 씨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3월이거든요. 네네네. 늘 3월을 시작으로 하시죠. 늘 3월이 새해니까요. 네, 네. 새로운 새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날 바로 역사적인 International Women's Day거든요. 지금. 여성의 날 이런 세계 날. 여성의 날. 여성의 날이다. 바로 빵과 장미의 날입니다. 네네. 또 우리 고객님들 분 중에 또 여성분들 네. 진짜 취업하시고 되는 일 다 잘 되시고 네. 항시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좀 오프닝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메이 씨. 아무래도 저는 네네. 말이죠. 여성의 날을 맞아서 어제 빵을 샀어요. 근데 이 빵을 네네. 제가 생전 사지 않던 바게트를 사봤습니다. 나름 그래서? 좀 어떻게 뭐 오늘 이것 때문에 엮어 느낌 먹으려고 있게. 샀네요. 네, 약간 네네. 엮어 먹으려고. 예. 그래서 바게트를 사서 네. 바게트를 그냥 먹을 순 없다. 아무래도. 아. 유튜브에 핫한 그 컨텐츠가 있잖아요. 우런니 샌드위치. 우런니 샌드위치를 네네. 참고해서 이제 거기서 사라고 하는 사각짬뽕, 와일드 루꼴라 와, 같은 비싼 것들을 이제 것들을 또. 구비를 한 뒤에 네, curly를 사용하셨겠죠. 크롤리를 통해서 네. 그 샌드위치를 좀 해 먹었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동생이랑 같이 뚝딱뚝딱 만들어서 좀 먹고 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음. 앞으로도 귀엽다. 네, 여성으로서 여성이 샌드위치 여성. 샌드위치 여성이 되어보겠다라는 네네. 다짐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바게트에 버터랑 네. 깍둑버터 해가지고 깍둑버터랑 초콜릿 넣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오, 그 맛있겠다. 레시피도 한때 좀 돌았었어요. 그 초콜릿은 뭐 녹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둘 다 그냥 안 녹은 상태로 어. 냅다 올리는 거예요. 어. 네모네모하게. 네모네모. 네모네모. 네. 오케이. 쿠젤 씨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요, 저 내일 되게 신나는 소식 있는데요. 네. What's that? 제가 교동이 팝업 스토어에 갑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교동스. 네, 교동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리오 캐릭터 중에 비인기 캐릭터 좀 못생긴 약간 물고기상. 못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네. 어째서요? 한 교동이의 팝업 생일 카페죠. 생일 네. 카페에 가요. 그래서 지금 교동이가 기대찬 눈빛으로 나 보러 와줄 거지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상술에 넘어가셨네요. 아니요, 교동이가 말한 거예요. 네네. 무시하지 알겠습니다. 말아주세요. 네. 여튼 내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좋다. 진짜 부럽다. 네네. 나도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카페를 가고 싶어. 우리 엄마 생일 카페 누가 열어줬으면. 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니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저희 근황은 조금 sad 뉴스예요, 여러분. 네. 새드합니다. 네, 제가 조카와 아주 신나게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봐서 그 아이가 저를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난 나머지 그러던 거실을 맞아. 뛰어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폼롤러 비슷한 거에 잠깐 아우. 부딪혔거든요. 근데 저스트 폼롤러인데 음. 마이 네 번째 바가락 골조스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밤깁스를 하고 나타나가지고 조금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깁스를 네. 하는 게. 뭐 그냥 움직이는 것도 너무 불편하지만 이 사회 인프라가 너무 진짜 불친절이 아니라 박탈이다. 이건 권리 박탈이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 저 그냥 대중교통 아예 못 타요. 왜냐면 대중교통을 타러 가려면 그냥 계단. 일반 걸음으로 한 음. 8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깁스를 하면 한 100m 걷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가려면 거의 제가 지하철역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뭐 골반이 틀려 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택시로 타는데 이게 참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 아니 네. 근데 계단이 너무 많지 계단이 않아요? 너무 많고 이 나라에? 맞아. 그리고 그 계단을 다른 방법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고. 맞아. 음. 무조건 엘리베이터 찾아서 또 가야 돼요. 네, 이게 진짜 우리 사회가 이
배려심이 너무 없다. 너무 비장애인 위주의 인프라다. 이 도시 설계, 도시 공학자들 다 반성하고 대가리 박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도시 설계, 도시 공학자. 예. 서울시도. 서울시 반성하라. 예. 오땡훈 씨.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뭐 명예훼손은 안 잡혀가겠죠. 오땡훈 씨. 저희 시민들을 살펴보주시옵소서. 기도로 마무리. 갑자기 기도 메타로 네네. 마무리. 왜냐면 그분 뭐 기독교인인 것 주시옵소서.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아니면은 이상해. 그냥 하야하시옵소서. 하야. 네, 깜빵 가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근황은 여기까지 살짝쿵 얘기를 해봤고요. 한간의 이슈예요, 사실 이 수지 진짜 언니, 이슈죠. 코미디언 이수지 씨. 이분이 굉장히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SNL에서 주기자를 또 옛날에 한 2, 3년 전에 다뤘던 것만큼 사실 네. 코미디나 이런 거 되게 또 즐겨 보잖아요. 그렇죠. 또 여성 코미디언들도 너무 응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화제되었던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수지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코소개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제가 정말 수지 리의 팬입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전 너무 좋아하고 아. 저는 수지 언니가 그냥 너무 talented and gifted 했다고 되게 그녀의 생각해요. 재능에. 그녀의 재능은 그냥 뭐 거의 하늘에서 붐뱀 점지해 주셨고 그치. 본인이 그걸 또 되게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저도 약간 아시죠? 코미디언한테 약간 jealousy 있는 거 아시죠? 네, 완전 있잖아요. 완전 질투쟁이잖아요.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네, 되게 재밌다가 어. 아니라 잘하네. 잘한다. 내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질투도 조금 나지만 진짜로 제가 저항 없이 좀 웃게 되는 코미디언이라서 제가 좀 인트로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분이 2014년 개그 콘서트의 코너 황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그 보이스피싱 조선종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린 자오밍 캐릭터 네. 린 자오밍 팀장님으로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성대모사를 선보이면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눈도장을 찍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린 자오밍을 좀 능가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기보다 이제 김고은 씨, 도깨비 네. 김고은 씨를 좀 따라하면서 약간 좀 계속 대중에게 노출되다가 SNL에서 이제 완벽하게 얼굴 모사, 성대모사가 진짜 이 사람의 주특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밈이었죠. 왕간다 씨, 오빠 차 있어? 이분을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더글로리의 문동은 또 아까 말씀드린 김고은 씨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교포 제니 되게 뱃살 제니 그리고 뭐 그냥 짧게는 뭐 육집수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외형적이거나 혹은 성대모사로서 이분이 계속 캐릭터를 좀 빌딩을 해오셨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분이 어떤 현실 고증 혹은 모사의 제왕 요런 조금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근데 이제 또 그분이 그걸 너무 잘한 너무 잘한 나머지 최근에 이수지님의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대치동의 도치 엄마, 제이미의 엄마 소담쌤 네네네. 요 캐릭터가 한간에 좀 화제인데요. 네네. 캐릭터에 대해서 좀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소담 씨는 대치동에서 4살 자녀를 학원에 일명 라이딩을 해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 유명해진 몽클레르 패딩에 에르메스 목걸이를 착용하고 포르쉐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모습을 또 연기를 했었죠. 그렇죠. 포르쉐 SUV여야 되거든요. 네, SUV. 네네. 카이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온라인 카페에서 패러디 이후로 명품 패딩을 못 입겠다. 이 시기에 몽클 사지 말까요? 라는 글이 실제 대치동 맘들 사이에서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고 당근에는 실제로 대치동을 중심으로 몽클레르 패딩 중고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약간 좀 교양, 저희가 좀
나쁘게 표현하지만 교양 떠는 네. 근데 애기들 교육에 좀 집착하면서 우리 애기는 좀 천재 같다라는 맞아. 느낌의 그런 뉘앙스 그런 걸 좀 총집합 또 영어를 또 섞었으면서 네. 네네 근데 막 제기차기까지 이제 학원을 다니고 네. 뭐 네. 이런 식의 연출을 통해서 맞아요. 사교육이 너무 과한 설정까지 좀 완벽하게 해냈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제이미가 또 네. 중국어 영지인 것 같다. 음. 약간 요런 느낌. 린자. 쎄쎄쎄를 하다가 쎄쎄쎄를 하다가 씨에라고 이거 하더라. 중국어 영지 아니냐. 사실 어머님이 린자오밍 씨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죠. 피가 무튼 이제 중국어 영지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면까지 굉장히 저희가 좀 인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치동 맘에 대해서 잘 구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저는 좀 재미가 없진 않았어요. 그냥 크크 이렇게 맞아. 보거든요. 너무 재밌긴 해요. 네, 솔직히. 근데 막 깔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저스트 크크 정말 이분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어. 그냥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맞아. 근데 저는 원래 유튜브를 볼 때 이렇게 댓글 안 보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게 화제가 된 줄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 이 댓글이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음. 댓글 보면은 진짜 말투만 조곤조곤 교양 만렙, 내용은 쌉소리인 것까지 인증. 이라든지 진짜 연병하는 게 나 아는 집 애엄마 같다. 별것도 아닌 거에 감동받고 영재여제. 크크크크. 저 어제 학원가 스타벅스 갔는데 옆자리에 진짜 저런 분들 5명이서 똑같은 말투로 대화하는 거 듣고 강제 우참체랬어요. 이런 댓글들이 좋아요도 엄청 많이 받으면서 공감을 얻고 있더라고요. 맞아. 좋아요가 뭐 몇천 개, 만 개, 뭐. 몇만 개 이렇게 돼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영상 보면서 저는 그냥 재밌게 보긴 했는데 댓글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욕할 일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대치맘을 원래 싫어했었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냥 사실 좀 그냥 웃길 순 있어요. 왜냐면 어떤 집단의 특성을 똑같이 그치. 구현해냈으니까 이게 묘사가 너무 현실 고증이 100%니까 정말 이수지 잘한다라고에 그쳤는데 맞아. 이렇게까지 욕할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네.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좀 이 대치동 사교육 문화라는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사회체제 그리고 엄마의 라이딩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그 돈과 시간이 없으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좀 비합리적인 사회현상이 문제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수지 씨가 연기하는 그 대치맘한테 이 혐오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표면적으로 보자면 네. 뭐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맞아. 당연히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메이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이게 돈과 시간이라는 게 사실 시간도 사실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극진한 케어 같은 것들.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분노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뭐 공유하는 어떤 문화, 은어 이런 거에 대한 화가 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부자에 대한 분노가 심할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네. 되게 네.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what's that? 흥미?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왜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은 좋아할까? 이걸 주제로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부자 7명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랑 부자 딱 한 명만 있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집단으로 보여줬을 때는 싫어하는 감정이 커지고 한 명만 보여줬을 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면 약간 그 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수지맘이래. 제이미맘도 부자들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몽클레어 패딩 입고 막 라이딩 해주고 4살짜리 애를 뭐 학원에 보내고 막 이런 게 우리나라의 이 현상이 조금 문제적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치맘 개개인한테 그 비난의 화살이 몰려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이 역사를 잘 그냥 답습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그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걸 보면서 쉽게 말해서 그 징병제라는 체제 때문에 화가 난 남성들이 여성을 욕하는 것 같은 여성 징병제도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분노해야 될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사실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면 변화하는 걸 잘 모르니까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개인을 향했을 때 그 분노가 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징병제에 대해서 그냥 와구장창 욕해봤자 변하는 게 없으니 그냥 여자를 후드려 패는 게 더 성취감이나 승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과정에 뭐 시리가 다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하게 또 듣고 있었나 릴스를 하나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티처스의 조정식 선생님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7살 이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치동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 학원을 들이냐 마느냐 이런 걸 결정할 때 아기의 공부 실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담하는 상대방은 결국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력이나 백그라운드 같은 거를 보고 애를 입학시키냐 안 입학시키냐 하는 학원들도 있대요. 대치동에. 그래서 이 학원에 상담을 가면 패딩을 입어야 되고 이 학원을 가면 모피를 입어야 되고 이런 학원이 좀 암암리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 정식 쌤이 이제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분이 뭐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뭐 거짓말을 얘기하진 않으셨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그게 만연한 그 문화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눈 떠보니 대치맘이야. 나한테 애가 있어. 그러면은 그 스카이캐슬의 우주 엄마처럼 완전히 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갑자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뭐.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미양아 뭐 이렇게 하면서 너가 너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 아이가 뭐 공부도 뭐 잘하면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쵸. 그 사회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나도 돈 내면 할 수 있고 내가 맞아. 더 열심히 케어하면 애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왜 안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좋은 그걸 환경을 안 하는 제공하는 거지. 거니까. 그치. 그걸 안 하는 건 완전하게 그런 약간 진짜 히피가 아니라 맞아. 저는 이걸 거부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도치맘들도 그냥 구조에 순응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개인으로 화살이 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댓글들은 그 여성분들을 그 어머님들에게 되게 분노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꼴배기 싫고 그렇게 하는 게 쉽고 하니까. 그치. 같이 욕하면 동질감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 몇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이러면은 그래 역시 사람들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군 이렇게 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포맷인데 이제 수지 언니가 이런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 이제 도치맘을 향한 화살 쏘세요 뭐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한가인 씨가 유튜브를 시작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아이들 학원 라이딩으로 빡빡한 육아 일정을 자기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수지 씨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 한가인 씨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 교묘하게 비슷한 촬영 구도와 말투와 맞아. 약간 그 중간에 밥 끼니를 해결하는 그 모습까지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이미맘이 이렇게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영상에 그 한가인 씨의 영상에 가서 막 과도한 조롱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외람되오나 여성이 단 건 아닌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한가인 이 여자도 쿨한 척 아닌 척 하면서 자랑질 엄청함. 한가인도 대치맘인 거지. 한가인 제대로 긁혔네. 크크크. 뭐 이런 댓글을 짜증나. 막 이렇게 단 거예요. 그래서 한가인 씨 쪽이 그 영상을 바로 비공개로 전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치맘으로 대변되는 뭐 이런 학부모들로 인해서
뭐 꼴 보기 싫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이렇게 뭔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대치맘, 조롱, 그래서 한가인까지 뭐 한가인도 사실은 이런 뭐 비하의 의미로서 대치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냥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수지 씨의 영상이 정말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닌가? 비난할 그 합당한 이유를 만든 거죠. 그렇죠. 다들 속에만 묵혀놓고 있던 감정을 대치동 도치맘 딱 이렇게 특정을 해주니까 왁 이렇게 나오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뭐 촉발시킨 것 같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판을 깐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수지 언니의 팬으로서 네. 그냥 그녀는 전세 사기를 당했고 아 그렇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수지 네. 언니의 맥락도 봐야 되죠 저희가. 수지 언니는 그냥 코미디언으로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던 캐릭터 중에 하나를 했을 뿐인 거예요. 아 이수지 씨가 최근에 KBS 라디오에서 약간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대치맘 연기할 때는 좀 추억으로 남기자는 마음이었는데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자기 예상이랑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좀 아쉬웠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수지 언니가 사실 채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언니야가 보여주려고 하는 캐릭터들은 그런 부캐들이라고 하죠. 그런 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맞아. 수많은 캐릭터 수많은 중 하나예요. 캐릭터들이 나올 건데 그냥 저스트 지금 3개 했거든요. 네. 제이미맘, 슈블리, 백두장군. 백두장군 3개밖에 안 했는데 그중에 이제 2개가 문제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건데 셋 중에 2개가 문제다. 3분의 2긴 3분의 해. 그러니까 66%가 된 건데 사실 된 모수가 100개면 이렇게까지 그러나 화가 안 미래를 나실 거예요. 전망했을 때 미래를 전망했을 때 우리 만 수지 개 언니가 중에 2개일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는 놀라운 어쩌면. 캐릭터 할 수 있잖아. 어쩌면. 근데 왜 이렇게 또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유튜브 댓글은 그래 수지가 너무 시원하게 긁어줬다 이러면서 대치맘들을 욕하는 반면 그렇지. 이제 이런 현상을 본 또 다른 어떤 대중들은 이수지가 판을 깔아준 거다 너무 잘못했다 이수지의 개그는 난 언제나 불편하더라 어머. 이수지는 항상 저런 식이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또 과장. 수지 언니를 막 미친 듯이 공격해 나는 이수지 코미디가 그렇게 불편하더라 뭐 이러면서 맞아. 다른 사이버 인류학자들이랑 비교를 막 많이 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플로가 또 생겼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맞아. 저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 댓글 다는 여자나 두 손 모아서 이수지를 욕하는 여자나 문제 여자는 있다고. 아니고 무슨 대중들이나 다- 여자라. 여자? 여성의 아니요. 날인데? 여성의 날인데 여자가 여자를 욕하는 나 것을 진짜 여자가 방송에서 나 진짜 나 미소 진익하다 진짜. 그러니까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나 이때다 싶어서 이수지만 또 욕하는 사람들이나.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같이 욕하고 있는 운이네. 그러니까 그런 나란 여자나 그러니까 사실상 좀 이렇게 자중해라. 라는 그렇지. 의미죠. 네. 그 저는 왜 이렇게 남들 일에 이렇게 크게 왈가왈부하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저는 다시 평정심을 찾고 어떤 호스트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이제 다른 사이버 인류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강유미 씨, 코미디언 강유미 씨가 있죠. 네. 좋아서 하는 채널을 좋아서 하는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정말로 좋아서 본인이 혼자 결국에 하시게 됐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을 연구해서 이제 저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같이 대비돼서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유미 언니는 정말 시원했다. 요런 불편한 게 없다. 요런 반응인 반면 수지 언니는 보는 내내 불편했다. 막 약간 요런 멘트. 네네.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네. 우니님도 과장해요. 아니요 진짠데. 이렇게까지. 아 근데 맞는 말. 구글에 이 정도 수준이었어. 강유미 이수지 이렇게 딱 2개 키워서 쳐봐요. 같이 동시에. 강유미랑 이수지는 왜 이렇게 다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또 흑백 논리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더 흑백. 맥락적으로 봐야 된다 싶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조금 논리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 왜냐? 네. 우리 비주얼 백화점이니까. 네. 오늘 또 여성의 날이니까. 그래도 너무 봐봐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입에 못 터달았네. 유미님은 채널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봤을 때 강유미 씨의 문화인류학, 사이버 문화인류학자로서의 면모를 조금 특징을 생각해보자. 네. 강유미 씨 유튜브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예. 강유미 씨는
이렇게 만든 좀 사회 현상, 네네.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담으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비교 말고 그냥 유미 언니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해봐봐요. 그러니까 이수지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특징을 꼽자면 네. 이수지 씨는 그 어떤 한 인물에 대한 묘사에 충실해요. 그래서 이 행동과 말투, 어떤 몸짓까지 너무 똑같아서 진짜 모사의 달인이다. 약간 작두탄 느낌이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면 강유미 씨는 아예 컨텐츠 하나를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맞아, 극적인 맞아.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 기승전결이 스토리가 있는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대역, 여기에 친구들까지 음. 이렇게 다 비추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 목소리로 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조금 더 입체적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특히 재밌었던 또 에피소드들, 이 사회 현상을 잘 꼬집는다 싶었던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유미 스턴스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강유미 펌피러. 강유미 펌피러. 네. 유미 스턴스가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적으로 먼저 40대 여자로 출발을 해요. 네. 근데 40대 막 남자 상사가 옆에 우리 20대 누구 씨는 이렇게 관리도 잘하고 예쁜데 유미 씨는 좀 잘 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외모 평가 비교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미 씨가 그 광고 협찬을 받았던 소고기를 먹고 10살이 어려서 왜 소고기인지는 광고 때문에 30대가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막 야 우리 이제 결혼할 나이야 지금 낳아도 노산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 아직 어려 우리 아직 막 엄청 창창해 이랬는데 아니야 노산이야 우리 늙었어. 늙었어 하면서 다시 패닉으로 빠져서 소고기를 또 먹고 20대로 가요. 20대를 갔는데 대학교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 반오십이야. 대학 가면 화석학번이야 요새 몇 번 학번에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격. 얘들아 우리 완전 애기야 이러는데 전혀 안 들어먹어. 그래서 또 소고기를 먹고 이제 갓난 애기로 거의 무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풍자가 너무나 한국의 상황에 접목을 잘 시켰고 그치. 그 에이지 때 별로. 맞아. 그 진짜 평범하게 들을 말들을 인용을 했고 서브스턴스는 그런 할리우드 배우가 주인공이었지만 평범한 회사원조차도 이런 외모 강박을 느끼는 사회다라는 것을 너무 잘 꼬집었다는 거죠. 외모 강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늙음에 대한 나이, 여자의 나이에 대한. 나 너무 늙었어. 25부터. 아니 그리고 반오십이란 단어가 진짜 우리나라 매는 것 같아. 어. I'm half 50 막 이지를 안 하잖아. 들으면 놀랄 듯. 막 그러면서 중국말 막 58, 50 막 이렇게 안 하잖아. 처음 들어봐요. 그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맞아. 반오십이란 단어 진짜 최악이다. 왜 태어났음? 죄송.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황 만드는 거 진짜 잘하신다. 전 특히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청담동 지뢰개 며느리라는 콘텐츠예요. 다 이상해. 세 그 가지 지뢰개라는 단어가 진짜 특이하다. 이 같이 조합이 읽는 게 이상하잖아요. 지뢰개라는 게 그 B급 서브컬처를 즐기고 또 자기의 우울함도 전시하는 약간 그런 소녀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트위터에서도 막 지뢰개는 거른다 이러던가. 이분들 보통 경의선 숲길에 모여 계시는데 네네. 진짜 약간 피해서 간다던가 이런 식의 문화가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여자를 되게 귀엽게 그리는 영상이라서 재미있었거든요. 청담동 며느리라는 설정으로 해서 시어머니를 샵니짱 이렇게 불러요. 시어머니를 샵지짱. 너무 골 때려. 너무 골 때리고 그냥 웃음만 나. 그 샵니짱이 이제 처음에는 얘 너 뭐 어쩌고 하다가 둘이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샵니짱도 새벽 내내 BL 영상을 보다가 밤을 새. 진짜 레전드다. 너무 좀 그 허무맹랑함과 시어머니를 샵니짱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집안일은 아예 안 해. 이런 거.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 되게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유미 스톤스나 이제 지뢰의 며느리 같은 걸 봤을 때는 좀 더 포켓몬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진화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0대, 20대, 30대, 뭐 40대의 여자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 샴니 짱도 같이 나오고 이제 같이 비해보는 샴니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인터랙션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지 언니가 지금 했던 제이미 맘이나 슈블리 맘은 그냥 원맨쇼에 가까워요. 맞아요. 사실 상황극이라기보다 조금 더 원맨쇼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더 그 캐릭터에 대해서 더 뭐라 해야 되지 맥락적인 것보다 더 집요하게 비슷해야 된다라는 점, 완전 카피에 가까워야 된다는 점이 이제 그 원맨쇼의 특징일 것 같은데 이 공동구매 슈블리 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전 진짜 공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수지 언니가. 그래서 쓱 수지 언니가 넘겼어요. 전세사기 때문에 이제 공구까지 하는구나. 그냥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안 봤었어. 나도.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쑥떡이들 이렇게 하면 애칭을 부르면서 네. 진짜 이렇게 안 해주신다 했잖아. 이 가격 절대 안 된다 했다. 내가 우리 쑥떡이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이 가격을 데리고 왔잖아.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집을 먹잖아.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이 빼빼수를 파는 그 모습이 빼수를. 와 나 진짜 이 여자 진짜 작두 탄다 싶었어요. 어. 그리고 사실 인스타 같은 데만 보더라도 그런 공구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인플루언서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죠. 공구 플루언서들 공구 플루언서. 진짜 많은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들 그렇죠. 네. 그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빼빼수가 다 터져서 왔다 이런 소비자의 항의에 CS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면들 네. 굉장히 특정한 분이 떠오르는 그렇죠. 그런 멘트였어요. 게장을 파시던 분.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은근슬쩍 발을 빼는 공구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되게 책임감 없고 그냥 팔 때만 막 쑥떡이들 막 하다가 모임 이렇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면을 꼬집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네. 공구 인플루언서가 대부분 여성이다라는 점에서 이게 또 여성 우주를 패는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또 일각에서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공구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외모 강박이 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맞아요. 피부 관리템, 몸매 관리템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것도 많은 거 알죠? 그 접시 같은 거. 아, 주부템. 씻기고. 유텐실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어머. 뭐 소재를 기가 막힌 거만 해가지고. 저희 뭐 아들 뭐 우리 자식들 먹이는 그릇 항시 건강해야 되죠. 약간 뭐 절대 뭐 100% 어떤 거 인증을 받은 그런 그릇. 우와. 막 그런 거라든지 치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생활용품도 다 그 마음으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뷰티로 연결시키거나 이런 식의 그 마켓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은형 강재준 부부도 네. 강재준 씨가 공구하시거든요. 오. 아기템 같은 거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비하는 분들도 여성인 경우가 더 많아지고 그쵸. 그런 것 같아. 그 마켓이. 맞아.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시녀들 꼭 있음 이런 댓글이 맞아. 달렸더라고요. 공구 빼빼수 인플루언서를 떠받든다고 음. 표현하는 그런. 맞아요. 따르는. 네. 그래서 또 이 슈블리맘도 너무 여성 혐오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 그렇게. 네. 근데 뭐 그런 걸 보면 사실 유미 언니도 그런 비난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현실고증과 비슷한 이런 모사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 풍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유미 언니도 사실 그런 남미세 콘텐츠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잼미니 콘텐츠라든지 어떤 약자를 향한 조롱과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모두 다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자라는 게 진짜 깻잎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맞아요. 너무 이게 아슬아슬해요. 음. 어떻게만 잘못하면은 바로 조롱이 돼 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남미세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남미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몇 개 컨텐츠를 내셨잖아요, 유미 맞아요. 씨가. 네. 근데 저는 대치맘이랑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셔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송하되 말씀해 네. 보세요. 욕할 준비가 드릉드릉 되어 있는
그 대치맘에 그 뭔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욕하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래 일단 내가 꼬인 거겠지 이러면서 참고 있는 그치. 그런 게 있는데 남미새는 솔직히 남미새를 욕하고 싶은 사람은 욕해요. 그냥 강유미 씨가 없어도. always다. 그리고 아. 남미새가 많아 실제로. 많죠. 너무 많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아니면 내 친구거나 남미새가. 그러니까 막 타자화가 된다기보다는 제3자로서 완전 욕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맞네. 뭐 강유미 씨 혼자 이거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 화제도 잘 안 되고 엄청 남미새는 너무 욕하지도 보편적이다. 않고 진짜 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좀 이게 그렇게까지 조롱이라인가? 저는 오히려 일종의 사회운동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깻잎 한 장이 이렇게 깻잎 무섭네요. 한 장이에요. 깻잎이 무섭네요. 깻잎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조롱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운동이라고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치. 아무튼 그렇다 어렵다. 어렵다. 결론은. 결론 어렵다. 음. 네, 뭐 저희가 지금 거의 뭐 30분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면 또 저희가 또 여성의 날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예. 또 여성을 비난하는 듯한 음. 이런 뉘앙스의 콘텐츠로 음. 들릴 수도 있다. 음. 다만 그게 아니다. 우리 너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얘기를 많이 좀 사랑한 죄야. 진짜 너무나 많이 많이 사랑한 사랑한 죄. 죄. 이제 왜 그렇게 느끼냐면 저는 애초에 코미디물 같은 거 남성 코미디는 진짜 안 보게 돼요. 맞아. 안 보죠. 클릭조차 안 해. 뜨지도 이 않아. 셋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 여성 걸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남성의 코미디들이 재미가 없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 수지 언니도 그렇고 그리고 유미 언니도 그렇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논란의 여지가. 네. 근데 남성 컨텐츠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 그냥 논란이야. 아니 그런 거 많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 한 1년 동안 반짝했던 그 황재성 씨, 혁수 씨, 곽범 씨가 했던 경영자들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네. 그 이경영 씨를 그냥 단순 모사를 잘 했던 그 세 명이 모여서 그냥 네. 이경영 씨 말투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차. 영차를 계속하면서.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진짜 술집에 가잖아요. 정말 못해도 한 테이블은 다 영차하면서 그 술을 마셨었어요. 정말. 진짜로. 그러고 조회수 몇백만까지 가고 경영자들 컨테스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전국에 있는 이경영 모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다 데려와. 그래서 그냥 이경영 모사 테스트를 하고 이경영을 또 직접 데려와. 무슨 경영 세계관 뭐야?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경영 하거든요. 근데 이경영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디어에 나오는 것도 정말 여성들은 원치 않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숙고 없이 그냥 자기가 모사 잘한다는 이유로 이 모든 이경영 세계관을 만든다든지 피식대학 뭐 논란 되자마자 완전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이라는 걸 진짜 모르고 그냥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박살난 콘텐츠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사실 애초에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아니면 포기해. 그냥 포기해. 응.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애정 어린 시선이다. 맞아. 네네. 그렇지. 이러면 한번 짚고 가면서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싶어요. 오, 네네. 띠어리. 띠오리 비백스 띠오리인데요. 수지님도 그렇고 강유미님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여성 집단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욕하더라고요. 여자가 계속 여자 조롱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유미 언니랑 수지 언니를 대결할 때 뭐 유미 언니는 동태눈깔 남돌도 본인이 연기하셨다. 그래서 남자도 같이 조롱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까지 분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론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자자, 저희 언어 체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네. 네네. 여성을 대상으로 쓰는 멸칭 굉장히 다양합니다. 남의 돈을 많이 쓰면 김치녀, 자기 돈을 또 많이 쓰면 된장녀. 잘해주면 꼬뱀, 잘 못해주면 또 쌍년.
뭐 등등 이 미묘한 차이, 네. 이 미묘한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다 혐오 라벨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그쵸. 진짜 많아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와 반대급부로 남성에 대한 멸칭을 봤을 때는 사실 한남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신 단어잖아요. 최신 단어고 특징이 드러나지 않죠. 한국 맞아. 남자라는 한국 거는 남자. 특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 체계가 이미 우리 대중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집단의 여자들을 특성화하기 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코미디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특징을 너무 잡아내기 쉽고 대중들도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따라 했을 때 아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더 빠르게 캐치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티키타카가 대중들과 코미디언의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는 이런 특정한 여성상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 코미디언 입장에서도 언어의 세분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혹은 뭐 아니면 그 소수자에 대한 특징들이 너무 많이 언어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걸 딱 잡아내기 쉽다는 소재로서 그냥 음.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한남 하면 어떤 걸 조롱해야 되지? 거죠. 막 오빠충인 걸 조롱해야 되나? 아니면 뭐 너무 막 많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브레인스토밍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대치맘 되게 쉬워. 남미세 엄청 쉬워. 이 단어가 딱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디에이션 하기 너무 쉽지 않나. 이렇게 저는 조금 비약적이지만 이런 이론을 제시하고 싶어요. 효소 파리, 네. 파리 피플, 공구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그런 그 사람들을 부르는 언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떠올리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코미디언들이 그런 면도 있지만 주기자처럼 일부는 또 언어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을 잡아내서 그 언어가 어쨌든 언어라는 것은 그 단어를 만드는 순간 너무 쉽게 혐오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네네.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있죠. 맞아요. 그 전 좀 슬펐던 건 뭐였냐면 그 수지 언니의 제이미맘 댓글을 보면 남녀를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그 대치맘을 향한 욕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곽범이에요. 제가 오빠충에 대한 조롱하는 이제 수지 언니 같은 영상 올렸다 치면 뭐 어떤 여자분들은 그래 꼭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오빠 거리면서 졸라 나대 뭐 크크크크 뭐 이런 댓글이 배대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어떤 남자들은 분명 와서 근데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뭐 우리는 뭐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분명히 남자들을 실드치는 그 남성 집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은 너무 욕먹기가 쉽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좀 되게 슬펐어요. 근데 네. 저는 이 한국 코미디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최근에 미국 MBC SNL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풍자했대요. 근데 저희는 너무 이런 게 적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를 풍자를 했는데 뭐 오늘 정말 잘 차려입었다 이러면서 비꼈잖아요. 그 젤렌스키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풍자하고 뭐 백인 남자가 리더라서 좋다 이런 대사를 넣음으로써 그 DEI라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지했잖아요. 최근에 트럼프가. 그것도 풍자하고 이런 식의 개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윤석열이 대한 게 아예 없다. 그냥 텔레토비 동산에서 끝났음. 오. 박근혜 할 때. 근데 대치맘을 풍자하는 수지 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코미디 계 자체가 방향이 조금 계속 약자를 향하는 식으로. 맞아. 속상하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수지 언니가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은 좀 1차원적인 묘사. 그냥 카피이다. 네. 이런 면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언니가 이제 갓 유튜브를 시작한 만큼 사실 보여줄 일이 더 많잖아요. 보여줄 컨텐츠가 더 많으니까 좀 그분들의 서사를 계속 쌓아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코미디가 오히려 또 여성이니까 더 여성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더 다층적인 캐릭터 분석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제이미맘을 앞으로 또 나올 거잖아요. 이제 네. 2개에서 끝나지 않을 거니까 네. 3번째, 4번째, 5번째는 그 제이미맘 소담 씨 개인의 스토리를 좀 풀어나가야 한다. 나도 이런 그게 생각이 좋다. 들었어요. 완전. 그녀의 어려움, 그녀의 과거, 그녀의 어쩌고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다층적인 그런 캐릭터를 만드면 또 더 사람들의 공감이나 그 캐릭터 자체도 사랑을 받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꼬인 부분들도 많고 한 이유가 그냥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소리치를 쳐. 아, 네. 이 약간 노래 좋다. 이가 요런 느낌. 네네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다. 우리 수지 언니 기죽지 마시고. 기죽지 맞아. 마세요. 네네. 잘못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 따라한 것도 아닌데. 그래. 가인 언니 기죽지 라이딩 마. 하세요. 하면 돼. 가인 좋은 언니 엄마인 거지. 영상 비공개 처리하지 마. 그래. 악플러들 신고해서 그래. 고소해서 고소해. 자식. 다 뒤져. 진짜 남한테 가서 욕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쓰는 게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다. 그래. 어이구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로. 그래. 밥이나 챙겨 먹어라. 그래. 느그시면 손이나 한번 더 씻어라. 네,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뭔가 그 지금 집요하게 꽂혀 있는 부분이 있어. 손이나 씻어라. 평소에 내가 가진 불만 얘기야. 슬쩍 또 끼워 넣으면서 마무리. 예. 뭐 또 저희 또 뭐 유튜브에 또 올리면은 댓글 좀 달릴 수도 있는 멘트이지만 네. 여기까지 들었다는 거니까 오히려 고마워. 오히려 고마워. 럭키비. 이번 주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추천곡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메인님. 그렇습니다. 여성의 날인 만큼 Yes. 또 이수지 씨한테 힘을 불어넣기 위한 만큼 네.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여성시대 들려드리면서 좋다. 마무리하도록 이거지. 하겠습니다. 예. 좋다. Empowering. 좋습니다. 너무 허공에 울려 퍼졌어. All the girls and ladies.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간바레 구라사이 이고요. 오늘 좀 날개 다셨네. 예, 기름칠한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또 제가 또 너무 기뻐요. 또 저의 날이다 보니까. 기뻐요? 네. 네. 수지 언니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수지 언니의 날이자 비백의 급발진. 날이자 고객님들의 날이자 유미 언니의 날이자 또 누구 있을까요? 앞으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날이기도 거기까지. 합니다. 예, 다가올 미래. 장차. 예, 장차스. 저는 뭐 아주 앞으로가 기대되고요. 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백.